안녕하세요. BK 파트너스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건 당사자를 A씨라고 호칭하겠습니다. A씨는 대전 유성구 복명동에서 지인들과 오후 4시에서 5시경 이른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를 3잔에서 4잔 정도 마셨습니다. 초밥을 드셨다고 해요. 이후에는 볼링장, PC방을 거쳐 새벽 4시경 지인들과 헤어졌습니다. 당시 A씨는 마지막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10시간이 경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술이 깼다고 판단하고 차량을 운전해 귀가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음주운전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잠이 오지 않아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면서 집에 있던 양주를 약 3잔 정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묻고 방 안에서 바로 음주 측정을 실시하려 했습니다. A씨는 지금은 양주를 마신 상태라고 항의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는데 경찰은 그러한 사정은 따로 조사를 받을 때 말하고 자꾸 거부하면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해 A씨는 어쩔 수 없이 측정에 응했습니다. 측정 결과 약 0.1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억울했던 A씨는 당시 음주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해 두었고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당시 이러한 사진을 제출하며 충분히 소명을 했지만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저희 BK 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뭘까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경찰이 A씨의 집에 들어온 것이 적법했는가입니다. 경찰은 A씨의 집에 들어와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허락을 받고 들어온 건가요? 만약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왔다면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집에 들어와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임의 수사입니까? 강제 수사입니까? 어느 경우든 적법한 수사였는지 검토해야 하죠. 2번째 쟁점은 A씨가 운전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는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에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A씨는 운전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술을 추가로 마셨고 경찰이 측정한 0.15%라는 음주 수치는 양주 3잔을 마신 뒤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운전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몇 %였을까요? 이 점을 명확히 밝혀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부터 살펴보죠. 수사는 크게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뉩니다. 영장, 즉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아 진행하는 수사가 강제수사입니다. 당사자가 거부해도 수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영장 없이 진행하는 임의수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휴대폰 좀 주시죠 라고 요구했을 때 싫습니다 라고 하면 경찰은 압수영장을 받아와야만 휴대폰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떨까요? 경찰이 A씨의 집에 들어오려면 원칙적으로 A씨의 동의를 받았거나 아니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왔어야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행범 체포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바로 목격했을 때는 영장 없이 그 사람을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도 아니고 이미 운전을 종료하고 범행이라 가정한다면 범행을 종료하고 집에 들어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강제수사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즉 음주 측정 요구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위법하면 그 과정에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증거로부터 파생되는 2차, 3차 증거들 모두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증거 능력이 배제됩니다. 결국 경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A씨의 0.15%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증거에서 사라지는 거죠. 이어서 2번째 쟁점인 A씨가 실제로 운전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0.15%라는 수치는 A씨가 귀가한 후에 양주를 3잔 정도 추가로 마신 뒤의 결과입니다. 운전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별도로 계산해야 되죠.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미드마크 공식은 사람이 마신 술의 양, 체중, 성별, 시간 경과를 고려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 70kg인 남성이 도수 5도의 맥주 500ml 한 캔을 마셨을 때 체내에 남아있는 알코올 양이 얼마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만큼 분해되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A씨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 음주 후 운전하기까지 경과한 시간, A씨의 체중 활동량 등을 모두 반영해서 미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새벽 4시경에 운전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했습니다. A식에 가장 불리한 미드마크 인수를 적용한 경우에도 가장 유리한 미드마크 인수를 적용한 경우에도 모두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를 넘지 않았습니다. 양주 3잔을 마신 이후에 0.15%라는 수치에서 역산해도 마찬가지였죠. 이 두 가지 포인트, 경찰 수사의 위법성,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는 점을 검찰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사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최종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사건이 정리된 거죠. 음주운전 사건을 비롯해서 모든 무죄를 주장하는 형사사건에서는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억울한 상황을 막고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K파트너스의 백준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